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비자행복센터 부설로 자녀경제교육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강수현이라고 합니다. 청소년의 이런 문제들은 이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굳이 안 해도 되는 형태의 소비들을 하는 경우들입니다. 요즘에 모바일 게임에 대해서 현질을 한다든지, 그리고 그걸 위해서 이제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이 포커를 이제 손을 대기 시작을 한다든지, 아니면 포켓몬빵 안에 있는 띠부띠부실을 얻기 위해 6만 원어치 포켓몬빵을 샀다가 띠부띠부실만 얻고 전부 버리는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디지털 화폐에 대한 그런 이해가 좀 부족하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게임 아이템을 구매할 때 그 부모의 카드로 426만 원을 결제했다는 기사라든지, 또는 BJ에게 1억 3천만 송금을 한 그런 사례라든지, 또는 요즘 13세 사채업자라고 얘기하는 그런 일들이죠. 대리입금 문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생겨나는 것도 이런 디지털 상황에서의 이런 화폐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인식이 미숙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자녀가 만약에 이런 기사에 나올 만한 행동을 했다면 가슴이 무너질 것 같은데요. 이런 문제들은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경제 교육을 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제 교육이 왜 필요하냐 이렇게 물으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가장 먼저 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경제적 영역에서의 어려움은 다른 영역으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제적 어려움은 다른 영역의 그늘을 지워주게 되죠. 그래서 우울감을 느끼거나 자존감이 낮거나 자기의 가치를 아주 낮게 설정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적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본인이 원하는 일을 못하게 되거나, 또는 본인이 원치 않는 일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경제교육은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교육을 함에 있어서 부모가 먼저 올바르게 재정관을 확립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부모의 올바른 재정관이 확립되어야만 그걸 비로소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교육을 위해서 제일 먼저 가정에서 실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용돈 교육입니다. 용돈은 꼭 줘야 하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이 용돈을 줘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이 용돈의 정체성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용돈은 가족 경영이라는 측면에서 부모가 벌어들이는 소득을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부모가 벌어들이는 소득은 가족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산이다 라고 인식을 먼저 하시는 건데요. 부모가 밖에서 열심히 가정을 위해서 벌어들이는 소득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 거죠. 부모의 돈이라는 측면보다는 가정 경영의 관점에서 가족을 위해 벌어들이는 소득이다 라고 먼저 정의를 하시고, 그리고 이 용돈은 가족 구성원이 누리는 혜택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용돈을 통해서 혜택을 누렸으면, 그리고 이 가족의 집안일을 위해 가족의 공동 책임을 수행하는 것도 함께 포함이 됩니다. 그 용돈의 혜택과 집안일의 공동 책임 수행까지를 이제 함께 보시는 거죠. 그 용돈을 이해하시고 나서는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었다고 해서 자녀들을 대가 관계나 고용 관계로 절대 설정하시면 안 됩니다. 용돈을 줬기 때문에 당연히 너가 집안일을 해야 돼 라는 관점이라기보다는 용돈을 혜택으로 누렸으니 가족의 공동 책임도 함께 즐겁게 수행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용돈을 언제부터 줘야 할까에 대한 질문도 참 많은데요. 여러 전문가 분들은 5살부터 아니면 숫자를 알기 시작하는 때부터 용돈 교육을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이들마다 다 다르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잘 관찰하시면 됩니다. 우리 아이가 이 돈에 대한 관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스스로 관리하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용돈을 주시고 교육을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7살이나 또는 8살 때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때는 시간과 공간적으로 부모들과 조금씩 멀어질 때입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들이, 그리고 공간이 많아지게 되면 그때가 용돈 교육을 시작할 때다. 우리 아이 용돈 얼마를 줘야 할까요? 이런 질문들은 제가 이때까지 받은 질문 중에 가장 많은 질문입니다. 용돈을 얼마를 줘야 될까를 생각할 때는 그 가정의 형태 그리고 상황을
상황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웃집 우리 친구가 얼마를 줬다고 해서 따라가시기보다는 그 부모님들, 그 가정의 상황을 생각하시면 가장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경제적인 책임감을 배울 수 있는 정도로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아이들이 용돈을 받았는데 일찍 다 쓰게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용돈에 대한 결핍 상태를 우리 아이들이 수용하는 것으로부터 경제적 책임감은 시작됩니다. 다음 용돈을 받을 때까지 나는 기다릴 수 있어 라고 수용하는 그 자세가 바로 경제적인 책임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나이가 들고 또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용돈도 이제 늘어가게 될 텐데 이 부분도 우리 부모님들께서 신중하셔야 됩니다. 이 우리 아이들은 용돈의 액수가 어느 정도는 기대할 만한 정도여야 되지만 또 많이 주셔도 좋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입장에서 내가 이 용돈을 받아서 이 용돈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만약 용돈이 넉넉하면 내가 이 용돈만으로도 내 생활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만 이 용돈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이 용돈으로서는 부족하니 경제적인 자립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이 성적이 좋거나 하면 보상의 수단으로 용돈을 높여주시거나 특별 용돈을 주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금전적 동기만을 강조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전적 동기보다 더 바람직한 동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가르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용돈을 벌칙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부모님들께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용돈은 교정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너 이번에 용돈 없어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잘못된 행동을 고치기 위해서 용돈을 받지 않는 것으로 때울 수 있네? 잘못된 행동을 내가 언젠가 돈으로 때울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가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에게 용돈 교육을 하실 때 중요한 3가지를 정리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아이들이 주체적 소비를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들보다 친구들이 더 중요하다고 여겨질 수 있거든요. 친구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똑같이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요. 나에게 필요하지 않다면 사지 않는 것입니다. 물건을 구비하는 판단의 기준이 주체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쓸 곳과 안 쓸 곳을 구분하는 분별력입니다.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쓰지 않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안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나에게 주어진 재정의 범위 안에서 소비하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사고 싶은 것이 비싼 게 있을 수 있겠지만 나중에 그것을 살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사도록 잠시 지연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현재 결핍된 상태와 그리고 이미 가진 것이 있다면 결핍된 상태에 주목하기보다 이미 가진 것에 내가 집중하면서 그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그 태도를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들은 경제적인 역량과 금융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주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재정관을 확립하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바람직한 경제교육을 하실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